좀 괜찮은 남자들의 호감은 굳이 애쓰고 싶지 않지만 다가오면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관심, 먼저 자기가 다가가야만 하는 호감, 그리고 연애까지 생각하게 되는 완벽한 취향.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 남자라는 동물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사람 속 알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플러팅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다면 남자가 여자를 인식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남자나 20대 초반 이하의 남자들, 금사빠는 여자로 보이는 여자와 여자로 보이지 않는 여자로 명확하게 구별이 돼. 이까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 여자로 보이는 여자가 생기는 순간 바로 얘랑 만나고 싶다 하는 연애의 목적이 생기는 애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연애로 직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거쳐가는 호감의 단계라는 게 딱히 없어. 하지만 연애를 좀 해본 남자나 20대 중후반 이상의 남자들은 달라요. 얘네도 여자로 보이지 않는 여자와 여자로 보이는 여자로 나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여자로 보이는 여자라고 해서 바로 연애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자로 보이는 여자 중에는 관심, 그러니까 먼저 애쓰고 싶진 않지만 다가와주면 괜찮은 여자가 있고, 그 위에는 호감,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하는 여자가 있고, 제일 위에는 다 모르겠고 찐 내 스타일이라서 무조건 사귀어야 되겠다 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죠. 남자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자로 느껴지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외모나 이미지가 그 남자의 취향과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하지만 여자로 보이는 여자, 이 카테고리에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관심을 가졌든 호감이든 상관없이 연애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건 가능해.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연애 스킬, 그러니까 플러팅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남자의 관심을 호감으로 바꾸는 방법. 빠방! 이 만족감 주기는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가끔씩 연락하는 사이에서부터 썸 타는 사이까지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디테일한 보상 정도로 이해하면 돼. 크게 연락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관심 있는 남자가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손톱을 하면 보통은 속으로 되게 반가우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하거든요. 이게 셀프 자존심을 챙기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플러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 차라리 나 아까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뭐야 소름. 이렇게 남자가 연락을 해준 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으로 반가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다른 예로 보자면 둘이 연락 정도는 하는 사이일 때 서로 현재의 상황이나 일상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썸남이나 짝남이 나? 그냥 매일 유튜브 보고 있었지 라고 하면 너 그런 거 좋아했었어? 의외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얘기하길래 나 틀어놨는데 너 뚝딱이는 남자 편 봤어? 이거 은근 구체적이던데? 이렇게 그 사람이 일상을 알려준 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그걸 봄으로써 준 거야. 쇼츠랑 릴스에 중독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사람들이 왜 쇼폼에 절여지겠어? 수압하는 작은 노동력으로 즐거움이라는 도파민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스며드는 거거든. 남자의 관심을 호감으로 확장시킬 때도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가 별거 아닌 노력으로 손톱이나 일상을 얘기했을 때 빠르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큰 고민 없이 연락을 했는데 제가 되게 반가워해. 그냥 내 일상을 얘기했는데 여자가 그걸 듣고 되게 재밌어해. 그럼 잠깐만 연락해야지 해놓고 보상이 계속 나오니까 다음 날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스타나 릴스 잠깐만 보고 자야지 해놓고 30분 동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거야. 거기서 계속 가까워지고 관계는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꼬리 흔드는 강아지도 아니고 이걸 매번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이 남자가 여러분이 주는 도파민에 익숙해지는 순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걸로 불안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작은 말에 계속 호응해주다 보면 남자도 더더더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동안 이어진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남자가 여러분을 신경 써줄 때만 선택적으로 보상을 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도파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더 큰 노력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되거든.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이 더 간절해서 시작했지만 이때부터는 최소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가 발전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남자 호감 시그널 이런 거 찾아보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넌 뭐먹어? 사진 좀 보내줘. 고양이랑 논다고? 귀엽겠다. 사진 없어? 이렇게 먼저 요구하는 일들이 생겨요. 사전 보상 없이 여러분이 말로 요구를 하게 되면 이 남자는 내가 귀찮은 걸 무릅쓰고 너한테 이것까지 한다 라고 생각하게 돼서 플러팅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감 잡았지?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매력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눈썹 플러팅이에요. 우리 왜 어디서든 눈빛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초롱초롱한 눈을 의식적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눈썹을 잘 쓸 수 있어야 돼. 사람의 얼굴 중에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결정하는 건 하관의 영향이 조금 더 큰데 사람이 누군가의 감정을 읽을 때는 눈과 눈썹의 움직임을 보고 얘의 감정이 진짜다 아니다를 판단해요. 결국 눈썹만 잘 써도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 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봐봐, 진짜야? 했을 때 집중하는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남자랑 얘기를 할 때 촉촉한 눈빛을 보내야지 보다는 눈썹을 잘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리액션의 질이 달라져요. 아직 그 남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눈썹 플러팅 하나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인식시키기가 쉬워져. 만약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하는 사이라면 이걸로 남자들은 얘랑 대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 해주는 사람을 보면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 처음에는 그저 그랬는데 말이 잘 통하는 거 보고 얘 꽤 괜찮네? 한 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썹으로 만들 수 있어. 충분히. 안 어렵잖아. 잘 쓰면 돼. 남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소속된 그 그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들한테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얘기들, 혼자만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 처음에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속에 담긴 얘기들을 하면 남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여러분한테 어떤 걸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게 돼요. 타인으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애매한 사이에서는 무조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친 우리 메린이들은 어떻게 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내가 얼마나 밝은지, 내가 얼마나 잘 노는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데만 애를 쓰게 되잖아. 그럼 남자는 여러분한테서 자기가 무엇을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감을 잡지를 못한단 말이야. 어디서 어떻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지가 안 보이니까 뭘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지 말아요. 남자한테 찡찡거리고 막 힘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는데 사실 나 새해 되면 점집이랑 철학관 둘 다 가본다? 100% 믿는 건 아닌데 좀 궁금해서. 뭐 이렇게 하찮은 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남들한테 말하기 꺼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게 꼭 부정적인 이야기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 기회로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관계가 발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연락은 하는데 잘 안 가까워진다. 그 사람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 보길 바래요. 알겠지? 써먹기다. 꼭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